1, 2를 항상 써놓고 있어줘야 되니까 그럼 얘는 즉 뭐다? 일단 1, 2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결국 뭐다? 그러면 요놈들의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만 따져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2의 몇 승이다? 요는 그냥 2에다가 계산 2에 원래 어떻게 5승에서 우리가 항상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2개를 뺀 거나 똑같다 이거죠. 맞죠? 뭐 같은 말이죠. 다 똑같은 거. 네 번째로 그러니까 이 한 케이스로 여러분 다 정리하고 그냥 끝내세요. 그냥 잡다하게 하지 마시고 뭐. 네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집합 땡땡 부분집합 중에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우리가 포함하고 반드시가 1, 2를 포함하고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되지 않는 것 할게요. 4는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4는 없다 생각하면 되죠. 맞죠? 1, 2는 아까 우리 또 반드시 포함했어요. 결국 뭐다? 1, 2는 항상 반드시 포함돼서 1, 2는 신경 쓰지 말고 결국 뭐다? 4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죠? 결국 우리가 3, 5의 부분집합 개수만 따지시면 되잖아. 맞죠?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2의 어떻게 해요? 원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뭐 포함하는 것 2개 빼주고 포함하지 않는 걸 빼주시면 된다. 따라서 얘는 2의 몇 승이다? 2승이 되더라. 뭐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맞죠? 뭐 더 깊이 뭐 나올 만한 것도 뭐 그다지 없습니다. 뭐 그런 등등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네 번째 우리가 집합의 연산. 집합은 그냥 집합의 내용이 많아요. 이 책이 그냥 문제 몇 개, 한두 개 나오는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뭐 그 정도 나오는데, 뭐 장황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도만 하시면, 이거 안 벗어날 겁니다, 그냥. 그 다음 우리가 집합의 연산은 집합의 연산. 집합의 우리 연산은 뭐 연산. 뭐 쭉쭉쭉 연결해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이란 것은 쭉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A, B 두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A에 우리가 합집합 B다. A 교집합 B다. 이거는 또는이죠. 맞죠? A 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집합의 연산부호라죠. 맞죠? 우리 덧셈 뺄셈이 아니라. 그죠? 요렇게 표현하면 돼. A and B. A와 B 동시에. 그죠? 맞죠? 뭐 그런 의미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물론 집합의 연산에서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보면 우리가 뭐 여기서 연산부호 같이 동시에 다 설명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여러분 더 모르강의 법칙. 가장 기본적인 소리 납니까? 안 나죠? 나요? 나한테 좀 작죠? 앰프가 잘못됐나? 봅시다. 뭘 또 잘 모르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예? 이거 맞나, 이거? 조금 나네. 맞죠?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뭐, 더 모르강의 법칙 아시죠? 예? 그러니까 더 모르강의 법칙 이전에 우리가 어떤 집합인, 자, 여기서 이제 부호에 대해서 봅시다. 얘는 뭘 의미하냐? A의 여집합이죠. 맞죠? A를 제외하는 것이죠. 맞죠? A를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전체 우리가 얘 U를 우리 전체 집합이라고 그래요. 맞죠? 전체 집합에서 뭘 뺐다? A를 제외시켰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부정의 부정이죠. 맞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명제에 가면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not. 그죠? not. 컴플리먼트. not. 따라서 얘는 뭐다? 얘는 그냥 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여기 이제 더 모르가의 법칙이 이렇게 나오죠.
A의 우리가 막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것은 전체를 부정했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A의 여집합의 AND, 합집합을 부정한 게 AND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A의 교집합, A 컵 B의 여집합은 얘 어떻게 A의 우리가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은 요 정도 뭐 이게 뭐 더 모르강의 법칙이랍니다. 그죠? 맞죠? 그냥 뭐 더 모르강의 법칙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치?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맞잖아요. 전체를 부정했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A이고 B가 아닌 것이라며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거다. 맞죠? 완벽하게 부정해줘야 되죠. 부정이 뭡니까? 긍정이죠. 맞죠? 저거 똑같은 거죠. 뭐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연산모의 우리가 네 번째 이제 우리 흡수법칙 관계를 볼게요. 뭐 따로 흡수법칙을 하지 말고 예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A의 합집합의 B가 우리가 A라면 이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거는 포함 관계가 A가 B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건 이게 우리가 뭐 포함 관계라는 거 아시죠? 맞죠? 원소하고 포함한 거 다르죠? 맞죠? 원소하고 포함하고. 뭐, 참고로, 이런 포함과 잠깐, 우리가 뭐,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문제에서 풀 건데요. 그럼 뭐, 일단 봅시다. 요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A교, 우리가 B, 즉, A급 B가 우리가 A였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거죠. 맞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쭉 써보시면 돼요. 그냥. 뭐,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A, 합집합 B에 우리가 AND A다 라고 하면 얘는 뭔데요? 당연히 A가 되겠죠. 맞죠? 얘는 맞죠? 맞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and B의 합집합의 A다.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A and B의 합집합 A는 뭐가 돼요? A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굳이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겠다. 뭐 분배법칙, 교환법칙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문제 한 두 개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집합의 뭐 동치관계는 우리가 하나 더 뭐 추가를 한다면 연산에 나왔으니까 한 개만 더 합시다. 우리가 A하고 B하고 같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A가 B에 포함되고 AND B가 또 A에 우리가 포함되는 요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맞죠? 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굳이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이 집합은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 후나 그 전에 원래 중학교에 있던 과정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됐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뭐 대칭 차집합이다 이런 등등. 자, 그리고 이 집합에 관련된 문제는 벤다이어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리시면 웬만큼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우리 처리하는 방법. 그 정도의 기술만 조금 익히시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뭐 함수분에 좀 더 달아봐야 될 게 있고 이래서. 자, 282분 잠깐 한번 볼게요. (282번을) 보시면 여기 있다. 이렇게. 282번을 보도록 합시다. 282번이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될 때 그냥 그려요. 그냥 이거는 일단은 자 봅시다. 요거는 이런 것들은 전체 집합 U고 요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항상 A가 요렇게 있고 B가 있다. A고 B다.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냥 영역을 표현해줘. 영역을 뭐 대칭 차집합이나 어떻고 저것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얘는 1, 2, 3, 4 이렇게 영역을 표현해서 처리하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래 쓰면 안 되죠. 맞죠? 우리 A가 B에 포함되니까 요걸 싹 지우고 요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요게 B가 되고 요 안에 A가 들어가네. B고 그러면 A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린 것은 가장 일반적인 우리 벤다의 그림이죠. 맞죠? 항상 그렇게 그려줘서 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이 없다면.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잖아. 1, 2, 3 이렇게 써주시고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빨리 못 찾으면 안 된다. 이거지. 시간 다 날아가요. 정말 말하자면 택도 아닌 우리가 집합해서 시간을 다 소모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1번, 자, 항상 성립하는 것은 A의 여집합이 뭐가 됩니까? A 여집합? 1, 2죠. 맞죠? A 여집합, 1번부터 보시다. A의 여집합은 우리가 1, 2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됩니까? B는 뭐가 돼요? 2, 3이죠. 맞죠? 그럼 두 개 합집합이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번은 맞죠? 2번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건 정해졌다. 2번 뭐예요? 2번. 자, 2번 참고로 2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A에서 B를 빼, 이걸 차집합이라고 하죠. 맞죠? 이 차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도 표현하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벤다의 그림 그려보시면, 벤다의 그림 그려보시면 되잖아요. 벤다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모든 건 벤다의 그림으로 다 통한답니다. A고, 얘가 B고, 1, 2, 3, 4다 라고 했다면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2만 남죠. 맞죠? 그죠? 맞죠? 2라는 건 뭐예요? 2라는 것은 우리가 A와 그죠? 뭐의 교집합입니까? B를 제외한 것의 교집합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 and B의 여집합 B 컴플리먼트 이렇게 써준답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굳이 뭐 안 해오셔도 되잖아요. 이거는. 자, 요 정도. 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뭡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죠.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A 교집합과 B의 여집합 뭔데요? A 교집합 A와 B는 뭐예요? B를 제외한 건 1이죠. 맞죠? 그죠? 이것의 교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죠. 맞죠? 그러면 A and B 3번 맞습니까? A and B는 B다. 말도 안 되죠. 맞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볼 것 없이 그냥 4번이에요. 그죠? 맞죠? 이런 식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는 뭐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모시킬 필요는 없다. 285번도 똑같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하나 또 봐줘야 될 거는 참고로 우리가 A와 B가 참고로 또 하나 봐주셔야 될 것은 뭐 여기 쓸게요. 집합 A와 B가 서로소다. 서로서로만 종종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해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확률 통계도 나오잖아요. 두 서로서 관계. 요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반 사건 관계라 배반 관계. 배반 사건이다. 뭐 그런 의미와도 우리가 통합니다. 요렇게 되겠죠. 요런 걸 서로서 관계랍니다. 그죠? 나중에 그 뒤에 하겠지만 즉 뭐다? A and B가 우리가 공집합이다. 요게 우리가 서로서 관계다. 자, 그래 놓고 285번도 간단히 봅시다. 285번도 바로 벤다의 그림 그리세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다 라고 했다면 바로 씁시다. 뭐예요? 200 우리가 85번에서 딴 거 A에서 B를 뺀 것이 공집합이라면 뭐예요? 포함관계가 포함관계가 어디입니까? A가 B에 우리 포함되죠. 맞죠? 그죠? A가 B에 포함되니까 그럼 다 됐네요. 그러면 그림 그리면 A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 맞죠?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똑같이 우리가 또 해보면 똑같이 해보시면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잖아. A가 B에 포함되니까 B가 되고 A가 되네. 그럼 B고 A고 1, 2, 3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단 안에 거부터 처리합시다. 여기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B-B라는 것은 뭐예요? B에서 A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남죠. 그죠? 맞죠?
그죠? 2만 남는데 그럼 B에서 2만 뺐더니 뭐가 남습니까? A만 남죠. 그죠? 3은 A다. 뭐 이거죠. 뭐 이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한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 한번 봅시다.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간간히 한 번씩 나와요. 요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도 벤다의 그림으로 그리시면 끝나요. 벤다의 그림으로 끝나시면. 근데 벤다의 그림 안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참고로 볼게요.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봅시다. 원소의 개수라는 거 가장 우리 일반적인 우리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소의 개수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앞에 N이라고 쓰죠. 맞죠? 이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죠.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N에다가 우리가 A. 자, 벤다의 그림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N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더니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맞죠? 가운데 부분 중복됐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이 뭐다? 우리가 이 공통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빼준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마찬가지 두 개만 딱 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N에다가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집합까지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벤다의 그림으로만 그리면 다 해결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N에 A 플러스 N에다가 B에다가 원소의 개수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얘를 우리가 따져보면 벤다의 그림으로 그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요렇게 요거 우리가 3개 정도 요렇게 그리셔가지고 요놈 A고 얘가 B가 되고 이놈이 C다 라고 했다면 이것들 다 더했더니 일단 중복되는 부분 빼줘야 되죠. 맞죠? 중복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N에다가 A and B 그 다음에 N에다가 B and C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 N에 C and A 가운데 이 부분이 한 번 더 빼졌죠. 맞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 제 한 번 더 더해주면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문제 하나 굳이 본다면 2016년 나온 296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려서 소요를 돼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저런 것.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거는. 자, 296번 저거 봅시다. 296번 이런 것들이 간간히 한 번씩 나와서 참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게. 예? 자, 그럼 일단 볼까요? 뭐 벤다의 그림 그리시면 돼. 이거 벤다의 그림으로 쭉 그려서 우리가 하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익히죠. 그죠? 막 무득대고 막 이렇게 막 푸는 것보다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요거 A고 B고 C고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냥 요 놈을 A라 할게요. 뭐 A B 놈 B고 얘는 C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 요런 문제를 풀 때는 푸는 요령이 있어. 무득대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요런 문제를 풀매에 있어서는 ABC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던 영화 여기 비 오늘 영화 보면 딱 좋은데 그죠? 요런 날 예? 탁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정서적인 어떤 그 마음의 여유, 예? 뭐 그런 것들 좀 가져보시면 좋은데, 이런 거 일단 봅시다. A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10명이고,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9명,
C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11명이고 이 중에 A와 B 두 영화만 관람한 학생이 2명, 세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5명이었다. C 영화만 관람한 학생 수의 최소값. 이런 건 이제 머리 아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하실 땐 가장 중복되는 부분도 먼저 표현해 주세요. 뭐냐? 그럼 뭐 가장 중복되는 부분, 이게 요령의 문제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 A, B, C 세 영화를 우리 관람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예, 그럼 딱 하나씩 써줘요, 그냥. 여기 써주시면 돼. 5명이고, 여기 5명이 5명. 자, 그 다음에 뭐, 또, 2번. A와 B 두 영화만 관람한 학생은 2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A와 B, 여기에 2명 써주시면 되죠, 맞죠? 아유, 큰일 났다. 여기 맞죠? 여기죠,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됐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뭐예요? A를 관람한 학생이 10명이고, A를 관람한 학생이 몇 명이요? 얘가 우리가 10명이고, B를 관람한 학생은 9명이죠. 9명이고, 그 다음에 C를 관람한 학생이 11명, C가 많이 갔네요. C 재밌는가 보네. 신과 함께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아, 신과 함께 한번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봐요. 아유, 진짜. 그러기 다, 한번 보고 나면 또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집중력 팍. 자, 봅시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묻는 건데요? 여기서는 C 영화만 관람한 학생 수의 최소 값이잖아요. 맞죠? 난감하네. 잘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따면 야가 우리가 최소가 돼줘야 되죠. 맞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자, 요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얘들은 11명이에요. 맞죠? 그럼 요 놈이 최소가 되려면은, 요 두 놈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최대가 돼줘야 되죠. 맞죠? 끝났지 뭐. 최대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큰 B가 제일 몇 명요? 9명인데, 쌍을 얘 2명 다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그럼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야가 2명 보면은 야가 최대가 돼. 왜? 이 B 전체가 9명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다음에 C가 몇 명이라 했어요? 11명이니까, 나머지가 얘 다 보면 되죠. 맞죠? 얘 몇 명 되죠, 그러면? 4명 되면 되죠. 맞죠? A가 몇 명요? A가 10명이고, 그럼 몇 명? 3명. 하여튼, 얘가 제일 크게 되려면, 맞죠? 끝났죠? 그러면 C, 나온 거 몇 명이에요? 끝났죠. 최소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문제 풀 거 이것뿐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우리가 손대 볼 거는 나머지들은 다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명제를 봅시다. 명제. 자, 명제 해볼까요? 자, 명제의 정의가 뭡니까? 명제의 정의는, 그죠?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기나 문장이죠. 맞죠? 참 또는 거짓을,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나 문장이다. 이렇게 시기나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약하다. 이 명제 맞아요? 큰일 났죠. 여자 약한 게 여자가 더 강하잖아요. 맞잖아요. 요즘 여자가 약하다는 거 무슨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우리 참 거짓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꽃은 아름답다. 그럼 명제예요. 꽃은 아름답다. 꽃 아니죠, 맞죠? 커피는 쓰다, 이런 거 다 명제 아니죠, 맞죠? 예? 아이스크림은 달다, 이런 거 명제 아니잖아요, 그죠? 달 수도 있고, 우리 주관적 우리 판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플러스 4는 얘가 3이다. 얘는 명제야, 아니에요?
맞죠? 이건 잘못됐죠. 맞죠?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우리가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제, 이제 조건 명제, 우리 자, 여기서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 자, 여기서 우리 조건이라는 게 조건. 어떤 명제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용어로 말로서 설명하면 이거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드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2다. 자, 요걸 우리가 조건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조건이 x의 제곱은 4다. 라고 했다면 P와 Q는 각각의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두 조건 관계가 우리가 두 놈의 조건들이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어떤 명제라는 것이 우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놈이 우리가 필요 조건이 되고 한 놈이 충분 조건 돼줘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명제 관계가 성립한다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서 x가 2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q는 x제곱 이퀄 4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실제로? 얘는 x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맞죠? 그럼 요 조건이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냐? 라고 한번 따져본다, 이거지. 무슨 조건요? 충분 조건, 맞죠? 이런 충분 조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지. 충분 조건, 이제 이 충분, 이제 여기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이 나오는데, x2라는 놈은 x제곱 이꼴 4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라고 해서 충분 조건이랍니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만약에 x제곱이 4는 x 이꼴 2를 만족시키기에 뭐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C는 얘를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즉 P란 놈은 Q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고 Q란 놈은 P를 만족시키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함관계. 물론 우리가 이제 막 이게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이 명제가 참이 명제가 되기에는 P이면은 우리가 Q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 관계는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발레는 실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발레를 찾는 거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완전 뭐 골탕목이라고 작정한 거니까 뭐 그런 거 출제 하니까 포함 관계만 따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에서 여기 명제 관계는 포함 관계로 따져 보시면 된다. 따라서 요렇게 됐을 때 이 P라는 놈이 Q에 우리 포함된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P라는 놈이 우리가 Q에 포함될 때 이 P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즉 Q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P를 만족시키기에 필요 이상으로 크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뭐 쥐구멍의 원리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뭐 참고로 재미삼아서 보면 요런 쥐구멍이 있어요. 쥐구멍이 있는데 쥐가 이렇게 됐나? 꽁지. 예? 뭐 쥐가 쥐가 예? 쥐가 여기서 이 쥐에 얘가 쥐예요. 이 쥐구멍. 응? 쥐가 자꾸 우리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자꾸 요걸 구멍을 사사사 깔아가 먹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필요성이 커졌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여기 통과하기에 충분하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충분 조건을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충분히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쥐가 우리가 충분 조건이고 쥐구멍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몇 가지 더 따져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 관계 P이면 Q이다. 자, 이것들이 몇 가지 우리 조건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떤 조건이 세 번째, P이면 우리가 Q이다. 자, 이게 참이란 전제 하에서. 자, 그러면 포함 관계는 P는 Q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되고,
Q이면은 우리가 P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합니까? 동치 관계라 하죠. 맞죠? 즉 필요 충분 조건 맞죠? 자, 얘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얘는 우리가 뭐다?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수학적으로 자꾸 이 기호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혼란스러워해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은 이래 됐을 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요거는 필요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자,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도 즉 이것은 우리가 동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P와 이것은 우리가 Q와 같은 무슨 관계다? 동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자, 말하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이퀄 제로다. 요걸 조건 P라고 할까요? Q란 놈은 x가 제로이고 y도 제로다. 라고 했던 두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조건이 단 xy는 실수다. 단 xy는 우리가 실수란 조건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과 그냥 풀어주시면 돼. 풀어주시면 그 해가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은 나 이거지. 아시겠어요? 어떤 우리가 조건과 조건 관계 이놈의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똑같은 표현이 마찬가지지만 똑같지. 이것도 똑같잖아요. 아까 앞에서 했는 거. P란 조건이 이건 1이고 굳이 2라고 한다면 우리가 X의 P란 조건이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 할게요. 그럼 Q는 뭐다? Q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두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지? 필요 충분 조건 관계돼요.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렇게 성립하고 저렇게 성립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풀어주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P라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이놈의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 조건 관계를 따지자면 그냥 저거는 우리가 요놈의 식을 풀어주면 되네. 즉 요놈의 해가 곧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두 관계가 필요 충분 조건 관계다. 아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걸 요약해서 쭉 한번 봅시다. 쟤들을 우리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 이 관계를 우리 쭉쭉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 하나 따져봐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떤 P이면은 우리가 Q다. P이면 Q다. 얘의 역이 뭐냐? 역은 뭐예요? Q이면은 우리가 P다. 여기서는 역의 관계죠. 맞죠? 역의 관계. 요 두 관계 역의 관계 맞죠? 역의 관계고 그 다음에 얘를 부정했는 거 뭐예요? 부정했는 거.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하죠.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얘의 역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이걸 뭐 이라 그래. 한문을 따지면은 뭐 이런 거예요. 다를 이자 해가지고 이 자체가 다르다 부정했다. 얘가 아니다. 그 다음 요놈의 관계. 얘는 현재 요렇게 가서 얘가 역이자 서로 역의 관계잖아. 맞잖아. 그죠? 요것은 우리가 서로 역의 관계고 얘의 우리가 역의 관계는 뭐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 얘 서로 역의 관계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 관계가 서로 뭐다? 우리가 부정의 관계라서 이라고 합니다. 아직 not의 관계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서로 부정의 관계니까 not.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다? 이 관계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우 관계라죠. 대우 관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우 관계는 종종 한 번씩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우리가 P이면 Q이다. 요 명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참이 되면 이것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요놈의 대우 명제 뭐다?
not Q이면 뭐다? not P이다. 얘는 반드시 참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래서 간간히 우리 묻잖아요. 우리가 뒤에 가면 곧 함수를 할 건데요. 뭐 이 말이죠, 이 말.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 참고로 보시면 x1이 x2와 다르고 그 뒤에 함수에서도 설명드립니다. f의 x1이 f의 x2와 다르면 얘와 똑같은 우리가 동치명제가 뭐냐? 라고 할 때 얘와 동치명제가 무슨 명제입니까? 요거는 서로. 예? 동치명제는 어떻게 돼요? 동치명제는 요것을 우리가 대우명제. 대우명제니까 요거는 f의 x1 이퀄 이걸 부정인 거잖아요. 요것들이 요렇게 쓴답니다. 아, 같은 명제네. 아시겠습니까? 아, 요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대우명제가 가끔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실 필요는 있다. 뭐 저런 관계 정도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에서 하나 더 봅시다. 우리 3단 논법. 뭐 참고로요. 뭐, 요거는, 이런 것들 3단 논법은 주로 나온 게 뭐 서울시 이런 데 나와요, 그냥.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경찰직에도 잘 안 나와요. 3단 논법. 3단 논법. 자, 3단 논법 뭐예요? 3단 논법. P면 Q이고, 그 다음 Q이면 뭐다? R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뭐다? P면 뭐가 된다? 예. P면 우리가 R이다. 뭐 이런 거죠. 맞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뒤진다. 뭐 이거 맞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3단 논법이다. 그죠? 맞죠? 소크라테스가 또 같이 자다가 또 불뚝이랑 죽었다가 또 떠서. 근데 꿈에 나타나. 나는 지는 않을지 모르겠네요. 뭐, 요런 등등입니다. 요런 등등. 뭐. 자, 문제 한 정도 풀어보자. 한두 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이런 등등은 우리가 포함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98번 잠깐 한번 봅시다. 298번. 298번 한번 봅시다. 명제 x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하나의 조건이죠. 맞죠? 이면 우리가 2x 플러스 a가 뭐보다 우리가 작거나 같다. 3x 마이너스 2a보다 우리가 작거나 같다. 요 놈이 참이랍니다. 참이라면 얘가 여기 포함되어야 되겠죠. 맞죠? 그때 우리 뭐 A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럼 얘부터 정리해보자. 얘부터 정리하니까 다 넘겨서 정리하니까 뭐가 됩니까? X는 뭐보다 크다? 3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맞죠? 항상 이런 관계는 우리 수직선상에 표현해 주시면 되죠. 맞죠? 쫙 봅시다. 그러면 딱 제로가 있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대요. 여기 6점 둡시다. 그러면 요놈에 포함되려니까 3A라는 놈 어떻게 돼요? 얘의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왼쪽에 있으셔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포함 못하죠. 맞죠? 크거나 같다니까. 왼쪽에 있어줘야 돼요. 왼쪽에 요렇게 있어줘야 돼. 왼쪽에 맞죠? 그래야지 얘를 포함하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두 놈 포함 관계에서 서로 똑같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물려 있어도 상관없다. 그죠? 맞죠? 3A가 맞죠? 따라서 3A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 요런 왼쪽에 있어 줘야 되니까 6A 6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3A는 우리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A 범위니까 바로 구하면 되네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봅시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 이 정도입니다. 308번 다 봅시다. 380번. 308번보다도 310번 볼게요. 310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네. 자, 310번을 한번 볼게요. 310번. 310번에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 요 놈이 우리가 0보다 적고, 됐고, 이것이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5a. 자, 두 조건이 있습니다. 즉, 앞에 놓으면 조건이 뒤에 조건의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포함됩니까? 포함합니까? 얘가 우리가 얘를 P라고 했고, 얘가 우리가 Q라고 한다면, 이놈의 뭐다? 충분 조건에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우리가 뭐 순서는 상관없이, 포함돼야 되니까 충분 조건이 되려면 포함돼야 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부터 우리가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 인수분해할 때 해서 x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적다. 자, 2차 부등식 나왔네요. 그죠? 앞에서 했잖아요. 정량 x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적네. 요 놈이 얘. 자, 얘도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뭐가 마이너스 5가 되고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여기는 동호가 안 붙고 여기는 동호가 붙어 있다는 것이고. 맞죠? 자, 그럼 출발할게요. 여기서. 근데 뭐 a에 관한 다른 조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 봅시다. 쫙. 나타내니까 요 놈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우리 마이너스 1 여기 줘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뭐 요 정도 열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놈이 여기에 포함되어 줘야 되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요것이 포함되어 줘야 되네.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지. 맞죠? 포함되어 줘야 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5가 여기 있답니다. 5가. 그럼 5는 어디서 5는 여기 좀 밑에 보고. 그러면 얘가 얘 포함되게 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놈이 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 나머지 하나 A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왼쪽 방향에 가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시다. 어디까지? 쭉 가는데 여기 와도 되죠? 요거 왼쪽에 가면 다 포함하죠. 맞죠? 거기다가 얘는 도까지 붙였으니까 맞죠? 여기까지 와줘도 무방하죠? 다 됐죠? 어쨌든 요거 왼쪽에 가면 되죠. 맞죠? 따라서 뭐다? A는 뭐보다 접근했다? 마이너스 1보다 접근하다. 이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뭐 잘못됐습니까? 왜요? 답지 뭐라고요? 없어요? 다른 범위로 나왔어요. 답지에? 잠깐만. 이것이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잠깐 잠깐 봅시다. 답지 뭐라고요? 적당한 것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은 거 적당한 걸 찾으면 어디예요? 1번 되죠. 맞죠? 그죠? 문제 잘못하면 문제 풀러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차분히 잘 읽어주세요. 이 답 없다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예? 그러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러면 311번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찝찝하니까 이게 최대값 이런 거 311번. 자, 311번 봅시다. 저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조금 오래된 문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뭐 적당한 거 찾아내가지고 좀 혼란을 빠뜨리면 이것도
먹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조건 보세요. P란 놈이 있는데 절대값 x-2가 뭐보다 적다. 이제 우리가 절대값 푸는 거 지난주에 좀 연습했죠, 그죠? 맞죠? 1보다 적고 그다음 조건 Q는 x제곱, 오늘 좀 늦게 오셨네. x제곱에 마이너스 2a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이 이게 0보다 적다. 뭐 이렇게 됐네. 그죠? 맞죠? 자, 봅시다. 그럼 일단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일단 부동식을 일단 먼저 풀어봅시다. 뭐예요? 역시 P가 Q의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에 포함된다. 그죠? 맞죠? 포함되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요 놈이 입을 요렇게 벌려셔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얘는 풀어주는 방법. 자, 2를 기점으로 해서 1보다 우리가 적은 구간이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적은 구간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고 맞죠?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그래서 마이너스 올지 2를 기준으로 보죠.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적은 구간이 어떻게 돼요? 1보다 뭐예요? 크고 뭐보다 적어요?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죠. 아니면은 바로 푸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푼다는 게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x-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해서 이렇게 2를 마이너스 1 좌우로 넘기면 되죠. 맞죠? 그죠? 그렇게 바로 나오고. 그럼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하니까 x에 마이너스 3a가 되고 그 다음에 x에 플러스 a가 0보다 적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조건이 a가 0보다 적다 이렇게 됐죠. 요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거는 잘못 보시면 놓친다. a가 0보다 적으니까 얘는 x 보면 어떻게 돼요? 3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우리가 적다. 왜냐하면은 a가 0보다 적기 때문에. 그죠?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알 수 있는 정보부터 먼저 표현해 줍니다.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먼저 표현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P라는 것은 우리가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좀 있다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놈이 여기에 포함되려니까 이때 뭐예요? 우리가 A의 최대 값이니까 그러면 얘들을 그리면 대충 얘들이 뭐 이렇게 형태를 일단 포함을 해주는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a가 3의 오른쪽에 있어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a란 놈이 뭐예요? 3a란 놈이 1의 왼쪽에 있어 줘야 되죠. 맞죠? 같이 물려도 상관없죠? 똑같아서 포함관계를 성립하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써주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뭐 a가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오른쪽에 있다? 3보다 오른쪽에 있어 줘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다. 맞죠? 포함관계 성립하잖아요. and 이고 그 다음에 3a는 뭐다? 1의 왼쪽에 있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같아도 된다. 됐죠? 그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면 어떻게 해?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적고 그 다음에 A가 뭐보다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적죠? A는 또 뭐보다 적어놨다? 3분의 1보다 적어놨죠. 맞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면 뭔데요? 수직선상에 나타내시면 되잖아. 마이너스 3보다 적어놨다. 수직선상 굳이 여기 나타내시면 되잖아. 이렇게 쭉 나타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대요. 쭉 왼쪽에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A가 3분의 1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여기도 채워줘서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요거 우리가 뭐 같이 뭐 이렇게 곱시다. 좀 밑에 내려가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 뭐예요?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은 어디 요 부분이잖아. 그죠? 따라서 뭐보다 적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우리가 작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됩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절대부동식,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절대부동식부터 조금 쉬었다가 나갑시다.